고1 1학기 기말고사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부등식 쪽 단원입니다. 기출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 중심으로 할 텐데, 일단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것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정수라는 겁니다.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가우스를 취하면 정수기 때문에 그 정수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x의 범위는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n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 뭐라고도 또 해먹을 수 있냐면, 표현할 수 있냐면, 어찌 되었든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는데 그 소수 부분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어떻게 잡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x의 가우스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대신에 가우스 x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가우스 기준에서 부등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기준에서는 x-1보다는 커야 되고, 근데 그 가우스 x는 x를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서 이거를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픽해서 한 이유는 당연히 오답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를 일단 정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다시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서 풀 거냐면, 이거는 절대값 그래프다.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상수함수죠. 이 절대값 함수가 상수함수의 아래쪽에 있게 되는 x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점이 a, 이 꺾이는 점이 a 가우스 a라고 본 거고, x가 이거의 왼쪽 범위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로서 이렇다라고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게 되는 거니까 x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 범위에 있을 때 상수 함수가 절대값 함수보다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x 값을 줘버린 겁니다.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0이라고 주거나.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x가 지금 a의 가우스 a 왼쪽에 있는 녀석으로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이 녀석과 상수함수가 만나는 이 x가 바로 8이었다. 그러면 8 넣고 넘기고 하면, 그래서 a 가우스 a 빼기 b 가우스 b는 8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지점에서는 x 빼기 a 가우스 a가 b 가우스 b와 만나는 그러한 x가 30이란 얘기니까 30 대입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립하게 되면 a 가우스 a는 8과 30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19이다. 19이고 b 가우스 b는 밑에서 위를 뺀 다음에 반을 나눈 11이다.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얘기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아까 전에 표현했던 요 얘기를 이제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우스 A라는 애가 있는데, 아까 전에 뭘 쓴다고 그랬지? 누구를 써야지 좀 쉬울래나, 누구를 써야 되나, 누구를 써야 되냐면, 누구를 써야 편할래나, 실제로 이게 낫겠구나. 이거를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를 쓰겠습니다. 이거를 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가우스 a가 19인데
여기를 A로 만약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가우스 A 이상, 가우스 A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A의 왼쪽에는 가우스 A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지금 얘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A가 가우스 A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가우스 A 더하기 1보다 얘가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우스를 이렇게 딱 매겠다. 가우스는 정수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4, 4, 16, 19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4, 5, 20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우스 A는 4입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19다. 이거 생각하기 사실 뭐 쉽지 않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제 B 가우스 B가 11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자 B 가우스 B가 11인데 B는 누구 이상입니까? B는 가우스 B 이상이죠. B는 가우스 B 이상이고 가우스까지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아무리 많이 가봐야 자기 자신에 따라 정수를 취향호 플러스 1보단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가우스 B를 찾게 되면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얼마를 했지? 이거 4라고 했어요. 4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우스 B는 3이다. 3, 3, 9, 12보다 작고 그 다음에 3, 4, 10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B가 3이라는 걸 알았다면 B는 3분의 11이다. 아니 이거 참 내기 참 좋은 문제 같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변별력 문항으로 꽤 좋은 것 같다. 자 1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질문은 8A 플러스 9B가 뭐냐는 질문이었으니까 자 8A 플러스 9B는 4A가 19니까 38이 될 거고 9B 하면은 9를 곱했을 때 33이 돼서 71이다. 아주 좋은 문항 같습니다. 아주 좋은 문항이에요. 절대값 함수, 상수함수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함수가 절대값 함수부터 위에 있는 것은 교점과 교점 사이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A 가우스 A와 자, 요 첫 번째 이거죠. 여기서 이런 정보를 얻고 또 여기서 이런 정보를 얻어서 A 가우스 A와 B 가우스 B를 찾은 다음 저는 요걸 썼어요. 이 부등식을 썼습니다. 이 부등식을 써서 이 실수를 가우스에 관한 부등식으로 표현한 다음 제곱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연속된 수 사이 이거보단 작아야 된다. 그러면 A의 정수 부분은 4여야겠구나. 그래야 4, 4, 16, 4, 5, 20 사이에 끼니까. 그렇게 해서 A의 정수 부분을 찾으면 A 자체를 구할 수 있었다. B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자. 좀 생소한 문항이긴 한데요. 충분히 변별력 문항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항으로서 꽤 좋은 문제 같다. 한 문항 더 풀겠습니다. 방금 전 문항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n 빼기 2분의 1과 n 더하기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수를 반올림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냐면 n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n 빼기 2분의 1과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 x를 반올림하면 n이다. 근데 실제로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보세요. 2분의 1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n이 됩니다. 즉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어떤 정수값을 띌 거 아니에요. 가우스 자체가 결과가 정수니까. 즉 x 플러스 2분의 1의 가우스를 씌웠다라는 것은 x를 반올림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반올림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뭘 해석하고 싶은 거였냐면 저는 요거를 해석하고 싶었다. 이 뜻은 x를 반올림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구간 크기 1이 되도록 나눠줘야 됩니다. 가우스는 어쨌든 구간 크기 1 내에서 정수값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기준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x제곱 입장에서 구간 크기 1이 되도록 계속 해보면 1, 2, 3, 3, 4 뭐 이제 x 범위는 뭐 찾아야겠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었을 때 가우스 x제곱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의 문제로 가게 되고요.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느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0, 일단 0부터 시작하죠. 지금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3, 그쵸?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2분의 5, 2분의 5까지 갈 수 있나? 2분의 5까지 못 가는구나. 어차피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는데, 이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은 x가 이 구간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구간에 있을 때의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은 반올림하면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반올림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반올림에서 0이 되는 건 2분의 1 사이인데 뭐 여기서도 0이니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얘기죠. 얘가 반올림에서 1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요 구간에서 무언가를 찾아야겠구나. 그렇다면 x의 범위가 루트 2 이상, 그런데 1.4쯤 되죠. 2분의 3보다 작다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때의 가우스 x제곱은 2가 되지만 얘는 2분의 3을 못 넘었으니까 반올림 해봐야 1이 돼서 얘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간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얘가 반올림을 이제 해버리면 얘가 2가 되잖아요. 2가 돼도 얘가 3이 돼버리면 끝나죠. 따라서 이거 x제곱 범위니까 x가 루트 3 이상 2 미만이 돼버리면 이 x제곱의 가우스는 3이 되고 얘 뭐 반올림 해봐야 요 구간 안에서 2밖에 더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만족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던 구간이었어요. 이게 A였고 B였고 C였다. 그래서 ABC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표시했다시피 X를 반올림해라. 그 다음에 얘는 구간 크기가 1이 되도록 구간을 나눠야 된다. 그때 가능한 값 따져보고 가능한 값을 따졌을 때 결국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둘을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해서 찾는 나름의 변별력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도 많이 알려졌다라기보다는 글쎄요, 실력 정석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문항 자체는 좋으니까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것도 변별력 문항으로 내기 아주 좋다.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은 a제곱에서 꺾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래프를 왼쪽에다 둔 이유는 이 조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는 마찬가지로 b제곱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 얘랑 평행하죠. 그리고 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석해 보니 뭐라고 되냐. 저는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함수가 2번 함수보다 위에 있대요. 그럼 1번 함수가 2번 함수보다 위에 있는 순간은 이때죠. 이때부터 1번이 2번보다 위에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교점은 어디서 나왔을 거냐면 a제곱과 b제곱의 평균값에서 나왔을 겁니다. 평균값에서 교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평균값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질문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1번이 2번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5가 이렇게 있어 버리면 1번이 아래쪽에 있는 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10번은 어쪽에 있어야 됩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A는 어디 있어야 된다? A는 이쪽에, 그러니까 A가 아니라 15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1번이 무조건 2번보다 위에 있게 되죠. 자, 결국 이거는 무엇을 계산하라는 얘기냐면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5와 같든지 여기서는 뭐 그죠? 어차피 15와 같아도 될까요? 15 근데 같으면 안 되죠. 따라서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하필이면 교점이 15가 되는 순간 15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그런 세세한 부분은 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하게끔 숫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5는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교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조건 1번이 2번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모두 만족해야 됩니까? A보다 B가 크다는 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A가 1이면 B는 2부터 5까지 대입이 되고 2면 3부터 5, 5, 25 뭐 되죠? 그 다음에 3이면 4밖에 안 된다. 몇 가지냐면 4가지, 그 다음에 3, 4, 5 3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렇게 해서 8개의 순서성이 나온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교점보다 15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위치 관계 조심해라. 문제는 좋습니다. 다양한 학교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항들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그러면 두근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두근의 절대값은 같다. 연습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그 두근의 차의 제곱이 0보다 작다. 허근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수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이진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두근의 합 얘기하고, 두근의 곱 얘기하고, 여기서 이거를 근해 공식을 막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풀지 말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세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냐면, 어차피 얘는 지금 정수입니다. 얘는 정수예요. 그러면 3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리고 나서 n제곱 빼기 6n이라는 얘가 어떤 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어떤 애냐, 어차피 0과 6을 이렇게 지나는 애예요. 그러면 이 n이 0부터 6까지는 들어가면은 0보다도 작으니까 3보다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0부터 6까지는 반드시 된다.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한데 지금 얘가 n의 n 빼기 6이니까 혹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부등식이 만족 안 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을 최초로 넘어갔을 때 7이죠. 7을 넣어보면 이것도 안 되죠. 아, 그러면 이때밖에 안 되는구나. 0에서 6 사이구나. 그러므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n은 7개구나. 이렇게 쓸데없이 루트를 끼거나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제가 지금 붉은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D급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것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얘기가 딱 보였어요. 이 얘기가 딱 보였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1의 크기 또 제가 증명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겠죠. 이 무슨 얘기냐면 둘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일단 이건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왼쪽이 만족이 안 돼요. 그 왼쪽 부분을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처럼 음이 크지 말고 양이 크지 말고 음의 크기가 커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의 크기 이렇게 돼버리면 오른쪽이 클 수밖에 없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음의 근을 알파라고 잡고 양의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음의 근의 크기가 양의 근의 크기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음의 근의 크기가 더 크도록. 그래서 두 근의 합인 두 근의 합이 n 플러스 1인데 그것도 음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음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결국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니까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2다. 그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면 얘를 안 쓰게 되면서 얘만 써서 분명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한 함정을 판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도 변별력 문항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신의 내기 참 좋은 형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A가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4x 더하기 8이 되면서 F2는 1이다. 즉 X는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은 A가 2가 아닐 때, 즉 A가 2보다 클 때의 판별식을 써보니 판별식을
써보니 식이 a의 4-a가 되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0과 4 사이란 얘기죠. 결국 2와 4 사이에 있을 때의 FA는 2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기억은 맞는 얘기고, 근데 이게 0과 4 사이다. 근데 F2가 이미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FA가 2가 나오려면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2와 4 사이라고 썼어야지 2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지금 보시면 이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음수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0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F2는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는 또 하필이면 또 근이니까 얘도 1이 됩니다. 그래서 3이 아니라 2가 된다. 그런 디테일을 조심하자. 나머지 문항들은 좀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무난한 편에 속해요. 자, 3분의 1-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3분의 1-s를 t로 치환하면은 1 빼기 x는 3t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x는 1 빼기 3t이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5와 7 사이, t에 관하여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fx가 지금 뭐가 됐죠? t라고 뒀는데 ft가 0 이상이다.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따져보면, 플러스일 때는 근의 왼쪽, 근의 오른쪽 이렇게 바뀔 텐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근과 근 사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축 위쪽, 근과 근 사이가 될 테니까, 아,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였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제곱 빼기 4 이렇게 ft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ft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항등식 문제다. 그럼 얘는 a의 x제곱 빼기 4 빼기 2x 빼기 3분의 13이 항상 0이야 라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니까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되라는 얘기고, 그러면 판별식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4분의 1을 하게 될 텐데, 4분의 1을 정리해 보면 얘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양변에 3을 곱해 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게 fx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f4는 12a니까 12배를 하게 되면, 그렇죠? 12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12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9 이상 이렇게 되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5이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묻곤 했는데 하나라도 비면은 틀릴 가능성이 크고요. 무난한 시험에서 이것조차도 킬러 문항이 될 수는 있어요. 쉬운 학교에서는 필수 문항격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훈련해야 될 문항이고요. 자, 이제 무난한 문항입니다. 자, 얘는 무난한 문항이에요. 얘는 인수분해를 좀 빠르게 하면은 x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러면은 얘는 작은 것보다 작고, 자, 이거 n 플러스 2입니다. 큰 것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인수분해 보면은 3n 플러스 이게 있었고,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면 2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인가?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에 n 빼기 1이 되죠. 이 둘을 더한 게 얘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보면 2n 플러스 3은 얘보다 크고 n 마이너스는 얘보다 작으니까 아마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나?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고, 그럼 교집합은 얘가 될 테니까, 결국, n 플러스 2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x의 개수, 정수잖아요, 정수. 그러면은, 뭐 fn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니까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부터 11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13이 10개 있었던 것이 2번 계산됐다 이러면 65가 된다 이렇게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이거는 실수 유발 문항이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내신 때 중간고사 때 대충 봤겠지만 이렇게 KK 이때 반드시 마이너스 1이 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 변형을 하게 되면은 여기 2x제곱 붙이고 2x제곱 8x제곱 6x 상수항 맞춰줘야 되는데 도대체 얘는 왜 낸 겁니까? 지금 서로 다른 세 음의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얘가 이 이차함수가 이런 식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은 음인데 마이너스는 근으로 갖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9-2k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돼 당연히 놓치지 않을 얘기고 대칭축이 음수다. 이것도 뭐 놓칠 일이 없죠. 0에서의 경계값 k광보다 이것도 놓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놓치 왜냐면 그러니까 합을 묻고 있는 건데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k가 4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함수란다. 함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미 여기에서 부등식을 만들 때요. 2분의 9. 함정이 될 수 있겠구나. 2분의 9 왼쪽 이거 필요 없고 0보다 크게 그런데 4는 빼뜨려라. 그래서 1, 2, 3 더하라 이런 얘기죠. 4까지 더하면 오답이 나오게 된다.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